강의 내용이 그 성인병이죠, 그죠? 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심장 질환을 위한 예방과 개선 운동 처방,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한 과학적인 임상 운동 처방론. 최미정님 쪽에서는 어떤 뭐 누가 가족 중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세요? 그러면은 완전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겠다. 병원에서도 진료실에서 아무도 오늘 수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줄 수 있는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상으로 환자가 이렇게 막 밀려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놓고 고혈압 예방에 대해서, 고혈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약 처방에 대한 주의사항이라든지 지금 혈압 정도라든지 뭐 이런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인터넷이라든지 책을 보고선 찾아봐서 고혈압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뉴스를 보든 뭐 유튜브를 보든, 그죠? 그런 쪽으로 관리해 오시고 계셨었죠. 내가 약을 얼만큼 용량을 먹고 있고, 먹고 있을 때 혈압이 정말로 이 정도 평상시에 나타나는구나, 혈압계를 집에다 놓고선 측정 같은 거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하고 계셨어도 유전적인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유전이 가족 중에 누가 뭐 뇌졸중을 앓으셨던 분이 있다든지, 뭐 혈압약을 드신다든지, 당뇨가 있다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게 있어서 나도 관리를 잘 했을지언정 그런 게 좀 와요. 자, 보통 고혈압이라고 한다면 120에 80 이렇게 생각하시죠? 정상 혈압이. 이제 계속 바뀌고 있어요. 계속 개정 하면서 예전하고 또 이게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래요. 120에 80 미만으로 나와야 정상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미만이니까 119겠죠. 80보다 크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한 79겠죠. 그 정도 밑으로 나왔을 때 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혈압 1기, 2기로 가기 전에 주의 단계가 있어요. 그런 게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하는 게 있고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뭐 5단계로 나누든 고혈압 3기까지 따지면 5단계로 나누든 3단계로 나누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요즘에 다 개정돼서 이 수치가 다 변했다고 할지언정 그냥 저는 회원님도 관리할 때 그렇거든요. 외우기 쉬우시라고. 한 자리 뭐 79, 막 119 이러면은 벌써 긴가민가 해지고 저 같아도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예전부터 해왔던 대로 120에 80이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1단계로 들어갈 때는 여기에서 90 딱 떨어지면은 이제 고혈압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91, 90 이러면. 그래서 그냥 90 이상 그 다음에 140. 딱 혈압을 쟀는데 90에 140이 나오셨어요. 고혈압이라고 얘기하죠. 고혈압 1단계. 고혈압 2단계. 100에 160 그냥 편하게 하면 고혈압 2단계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이상일 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요. 100 넘어갔어. 160 넘어갔어. 그러면 고혈압 3단계라고 하죠. 그럼 언제부터 운동관리, 약 먹고 싶지 않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 약 먹고 싶지 않다고. 식단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운동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내가 고집이 세다라는 거니까 적어도 100 이상 나오시면은 무조건 병원 일주일 내에 가보시라고 합니다. 저는. 고집 피우지 마시고. 기준은 이완기 혈압이 조금 더 비중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혈압 잴 때 긴장하죠. 예민하신 분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심장 박동수도 좀 빨라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백이 혈압이다, 백이 맥박수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긴장하시면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가짜 혈압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숫자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숫자 높은 걸 많이 하시는 뭐 수축기 혈압을 가지고 얘기하시거든요. 160 나왔어요. 이런 얘기. 근데 이완기 혈압도 거기에 준해서 같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겠지만 이완기 혈압이 80이거나 79이면서 160일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맥박수만 빨리 뛰는 게 아니라 혈압도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운동을 하는 중간이라면 그 정도. 내가 러닝을 뛰고 있어요. 러닝을 열심히 땀날 정도로 뛰고 있다가 딱 혈압을 재보면 그 순간 최저혈압, 이완기 혈압은 뭐 79, 80이어요. 그런데 수축기 혈압은 160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사람이 막 힘이 들고 몸을 심장 박동수를 좀 빨리 뛰게 한다든지 그런 몸에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혈압은 당연히 올라가거든요. 피가 빨리 도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혈압을 재고 어디서 얘기를 들으실 때는 이완기 혈압까지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혈압이 높으면 뭐가 안 좋으세요? 뭐가 안 좋아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혈압이 있는 사람이 겨울이 위험해요? 여름이 위험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쓰러지기 쉽다. 예. 네, 위험성으로 보면은 혈압이 있는 분들한테는 여름이 오히려 좀 나아요. 겨울보다. 땡볕에 있다고 해도 겨울이 계절로 얘기하는 거는 꼭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고혈압에 문제가 있었고 위험한 상황이라면 내가 가만히 있었다고 해도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 게 추울 때예요. 몸이 차가울 때. 그때 혈압이 더 문제가 된 거라면. 왜 그러냐면 뭐 단순하죠. 혈관이 수축하면 혈압은 올라가죠. 같은 피의 양 중에서도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모세혈관이 수축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피의 양은 그 피는 밀킹 작용에 의해서 다 어디로 가세요? 동맥 쪽으로 가죠. 한정되어 있는 피가 동맥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름보다는 추운 겨울철에. 이렇게 대동맥궁으로 해서 넘어가거든요. 대동맥궁에서 막 이렇게 혈관이 가겠죠. 피가 이제 최고로 강력한 피가 이제 좌심실에서 수축을 하게 되면 대동맥궁을 따라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근데 혈압이 높아버리면 피가 유속이 엄청 빨라요. 쫙쫙 나갑니다. 터지듯이. 근데 이 대동맥국에서 연결되어 있는 쪽이 이렇게 이 심장에 어떤 피를 공급해주는 파이프가 있어요. 파이프가 혈관이 요게 이제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그게 관상동맥 혹시 얘기 들어요? 관상동맥.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 달리기를 세게 막 뛰거나 자전거를 열심히 타면은 혹시 심장이 뻐근하다는 느낌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이제 숨이 차고 그런 거 말고 가슴이 이제 뻐근하게 아플 정도로 강력한 운동을 하실 때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대동맥궁에서 이렇게 피가 우회해서 들어가서 여기 얘를 심장을 계속 이렇게 혈액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유속이 너무 세다 보면은 이 피가 이 라인 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들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게 딸린다고 해요. 어느 정도 압을 유지해야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도 피가 이동을 하는데 혈압이 너무 세다 보면 수축을 꽉 했을 때 쭉 이완할 때 그런 때 혈압이 좀 유속이 떨어졌을 때 피가 이렇게 쑥 들어가야 되는데 쫙 이완기 혈압도 얘가 쉬질 못하고 힘이 계속 꽉 눌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원리로 관상동맥 쪽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그게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심장이 뻐근하거나 이런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고혈압은 이제 이 정도면 됐다고 한다면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 혹시 당뇨 가족력이나 있나요? 당 검사를 했을 때 공복 혈당이 그 100 미만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2시간 식사를 하시고 2시간 있다 잴 때 뭐 수치가 당 수치가 150 정도인가 그래요. 150인가 140 정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저희는 이제 운동센터니까 운동센터에서 예를 들자면 운동 전후 당 수치가 떨어졌냐 올라갔냐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처음 운동 시작 전에 당 체크를 합니다. 당 체크를 해보니까 식사하시고 1-2시간이 지났을 때 그죠? 그때 운동을 해야 되죠. 당 수치가 가장 높을 때니까. 그래서
식사하시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한 2시간 정도 안에 있다가 당 수치가 150이 나왔을 때 운동을 하니까 뭐 유산소 20분, 30분 운동하고 스트레칭 다 이렇게 해보니까 한 4, 50분 걸렸어요. 그랬을 때 다시 당 체크를 해보니까 뭐 130이 됐더라, 뭐 120이 됐더라. 이제 이걸 보고선 계속 추적을 하는 거죠. 당 체크를 할 때 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운동 딱 끝나자마자 딱 재는 것보다 한 20분 정도 있다가 당 체크를 다시 하는 게 더 정확해요. 오히려 운동 딱 끝나자마자 당 체크를 하게 되면은 더 당이 좀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내 몸에서 그 움직이기 위해서 당을 더 막 유지하려고, 예를 들자면은 먹은 탄수화물도 있겠죠.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열량이 다 떨어졌을 때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몸은 지방이라는 걸 씁니다. 지방. 내 몸에 갖고 있는 중성지방이라든지 뭐 먹은 것이라든지 이런 태우기 어려운 지방을 에너지로 쓰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혈중에 당이 그 지방이라는 게 뭐 지방산, 이게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그냥 지방 에너지를 쓸 수 없고 간을 거쳐요. 간을. 이걸 거쳐야 해독이 되겠죠. 그래서 간으로 넘어가서 이게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케톤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물질로 변하고 이게 에너지로 쓰여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적당하게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가줘야만 몸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탄수화물을 다 고갈시키고 못 쓰고 지방이 연소되면서 지방으로 내 몸을 사용한다면 다이어트는 빠져서 좋은데 그게 너무 심하게 된다면은 불완전 연소가 되죠. 몸이 불완전 연소. 그럼 몸 이것저것이 문제가 좀 됩니다. 기관들이 왜냐면은 이 휘발유, 막 고급 휘발유, 일반 휘발유, 왜 굳이 이걸 나누어서 가격 차이를 더 가지고선 같은 휘발유인데도 넣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비싼데. 내 차가 휘발유 차인데 리터당 고급 휘발유는 막 1,800원이야. 근데 일반은 1,400원이야.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고급 휘발유 넣죠. 내 차를 아낀다면, 그죠? 돈이 그냥 똑같은데 막박에 튄다고 그걸 쓰진 않잖아요. 뭔가 좋으니까 고급 휘발유, 같은 휘발유인데 고급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 차이를 두고 고급 휘발유를 왜 넣죠? 역시 네,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람 몸도. 그러니까 내 몸에 탄수화물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탄수화물을 이제 더 이상 안 먹고 다음 사용되어지는 에너지를 좀 불순물이 있는 지방이라든지 지방 중성지방, 이게 이제 간에 가서 그거로 이제 좀 이렇게 내가 좀 뭐 그런 케톤산이라고 하는 걸로 쪼고 해서 그게 이제 에너지로 쓰인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생겨요. 술 좋아하세요? 술로 얘기 든다면 막걸리를 많이 먹고 났을 때 그 다음날 컨디션이랑 비싸다고 하는 막 그죠? 발란트 막 30년산이라든지 좋은 양주를 드셨을 때 그 다음날 컨디션이 어떻다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쵸? 네. 좋은 술을 더 정제되어 있는 술을 드시면은 확실하게 취하기도 확 취하지만 그 다음날 몸이 부담스럽지가 않다고 하죠.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도 그래요. 당 얘기하다가 지금 그런 얘기를 흘러 들었는데 당뇨병 환자가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쵸. 맞아요. 근데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물어본 거예요. 당뇨라고 하면은 탄수화물이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을 먹여야 되겠네. 그죠? 네, 맞습니다. 대신에 탄수화물이
자연산에서 난 바로 같은 탄수화물 괜찮아요. 근데 정제되어 있는 거 있죠. 그렇죠. 그다음 뭐 사탕이라든지 사탕은 이제 응급처방일 때는 그렇게 되긴 하지만 아주 그런 자연에서 난 거를 정제하고 화학으로 해서 정제해서 아주 고밀도의 당 같은 거를 먹는 거 그렇죠. 그런 거죠.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케이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내가 자연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뭐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토마토라든지 다 당이 있죠. 근데 좋은 당이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정제되어 있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거나 그런 것들을 먹다 보면 오히려 당뇨병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먹지 말라는 소리지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지혈이라고 하는 거는 고지혈, 높은 지방이 혈, 피에 있는 거죠. 내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 피가 막 흐르는데 여기에 피에 섞인 게 이게 지방이 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게 피검사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혈중 안에 지방이 있는 거. 이 지방이 있으면은 안 좋은 게 뭐길래 고지혈증 약이를 막 드시게 하고 막 그렇죠? 운동도 하라고 하고. 왜 그렇죠? 그럼 혈관도 울리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 있겠죠. 어떤 메스잖아요, 메스. 그럼 얘가 어디서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막히죠, 어디? 최고 가는 얘보다 더 가는 혈관에 가서 이렇게 딱 막힐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뇌졸중 중에서도 뇌경색. 이제 터지는 것보다도 터진다라는 거는 이런 좁은 혈관에서 얘가 막혀서 혈관이 참지를 못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뇌출혈. 근데 혈관이 그래도 튼튼해서 터지지는 않고 딱 막힌 부분, 이 밑으로는 다 어떻게 혈관이 새카맣게 죽겠죠. 그럼 여기에서 기능을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빨리 요거를 놓기거나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혀가지고선 그 밑에 신경이라든지 혈관들이 죽어가지고선 나타나는 사인들이 나타나는 게 그게 이제 뇌경색. 뇌출혈과 뇌경색은 그 차이예요. 다 거의 모세혈관은 뇌에 있죠. 머리에. 다 같은 혈관 같은 쪽에서 뭐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건데 이런 고지혈이 그거에 문제를 줘요. 터지냐 막히냐. 예,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졸중. 통틀어서. 지방종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방종. 이 지방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노폐물이거든요. 지방종, 찌꺼기 같은 뜻이에요. 지방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혈관에 생기잖아요. 혈관 바깥쪽에 있는 근육과 진피, 세포 사이에 찌꺼기들이 생기면 이렇게 움직이는 덩어리들이 생기는 게 지방종이거든요. 근데 혈관 안에 이렇게 리포마가 생기는 게 그 아까 말한 대로 그 좋지 않은 정체되어 있는 그 지방이 쌓여서 이게 동맥혈관이 이 지방 때문에 좁아져서 이런 병목 형상을 나타나게 하죠. 병목 형상. 마치 대나무 마디에 있는 그 게이트 마냥. 그래서 죽상동맥이라고 하는 게 이 지방 때문에 이 나타나는 병목 형상을 일으키는 것과 그 같은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서 쌓여서 이런 지방종을 만들어요. 근데 위죠. 이 위벽도 다 혈관이랑 진피랑 근육이랑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 혈관, 벽, 혈관, 뭐 신경, 다 껍데기, 진피. 근데 요 라인 안에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혈관도 들어있고 다. 그럼 여기에서 요 라인에 아까처럼 지방종이 이렇게 생기면
이게 이제 위검사 같은 거 했을 때 이게 이제 뭐 선종, 이게 이제 선종 아데노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위내시경 할 때 이렇게 잘라내요. 꺼내죠. 그러면 끝나는 건데 이게 커져요. 계속. 예를 들자면 오래 뒀어. 커지기도 하고 커지는 게 오래돼 가지고선 이 염증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위암이 되는 거예요. 위암. 예를 들면 기관에서 생긴 게. 처음 이게 캔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데노 카시노마라고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위암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식단 관리를 너무 지방이 있는 거 좋지 않은 지방이라든지 식단 관리를 같은 경우가 혈중에 항상 나쁜 지방 같은 게 오래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죽상동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뇌졸중으로 가는 질환을 얻을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지방 중에서 뭐 이렇게 암이 되는 어떤 원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야기시켜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위험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운동하기 전에 무조건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뭐 차팅도 하면서 뭐 오후 혈압이긴 하지만 센터에서 할 수 있는 혈압 체크를 꼭 하거든요. 지금 내가 아침은 아니지만 오후지만 그래도 안정시 혈압이 얼마나 나오는지 고혈압약 중에서도 맥박수를 떨어뜨리는 혈압약이 있기도 하고요. 혈관을 이완시키는 혈압약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전을 주는 혈압약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지금 무슨 일을 하니까 어떤 종류의 혈압약을 처방해줘 이 사람의 몸에 부작용이 최대한 없게끔 느끼면서 혈압을 다운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만 생각을 해서 처방해 주시기도 바쁜 시간대예요. 그래서 그제 그런 얘기밖에 못 하는 거지. 내가 잘 알아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서는 다 케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약을 드시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병원에서 더 레벨 높게끔 더 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충족하게끔 케어를 받고자 이런 운동 처방 센터에 오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런 약을 먹었는데 내 몸의 증상이 이렇다. 이렇게 운동을 해보니까 맥박수가 잘 안 튀어 올라간다. 그건 약 때문에 그렇다 이렇다. 네 체력은 이러니까 이것부터 시작해보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 2주일 살다 보니까 몸 상태가 어떠냐. 병원 가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를 가서 물어보고 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약을 이렇다더라. 병원 옮겨라. 그 병원이 맞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이게 조금 과한 거다. 약한 거다. 이렇게 하자. 이게 관리거든요. 그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스템상이 병원에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냥 일반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가 내 개인 비용이 들더라도 의료보험이 안 되더라도 시스템에 맞는 데 와서 케어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혈압은 일단 그런 거 다 지우고 좀 높게 나왔으니 지금 내가 당장 하셔야 될 거는 아침에 혈압을 재보시는 게 중요하다. 두세 번 재봐라. 좌우측 다. 그러는데도 평균이 90에 140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코디네이터한테 얘기를 해야죠. 저 같은 건강운동관리사들한테. 운동 그냥 요 약 먹는 패턴대로 해봐서 케어를 좀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병원에 가서 용량을 늘릴까요?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보고 다음 약 다 떨어졌을 때까지 버텨보다가 그때 나온 데이터 값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얘기해보자. 그래도 지금 응급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 한다든지 오르내리고 한다. 오늘은 높게 나왔는데 내일 모레 운동하러 오셨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을 때라고 했으니까 상칠 때는 이 정도, 하칠 때는 이 정도, 평균값은 이 정도
상칠 때가 이게 맥시멈이었는지 더 높았었는지를 봐가면서 그대로 가보자라고 할 수도 있고, 순간순간에 상칠 때가 상당히 이거보다 지금보다 오는데도 더 높게 나올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위험상 조금 용량을 늘리는 쪽으로 병원에다가 얘기해보자. 이렇게도 높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세 번 재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선생님이. 그쵸. 그래서 이론으로는 10시 전후로 병원에 갔을 때 활동하시기 전에 가셔서 잰 혈압이 진짜 혈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걸 기준을 두고 약 조절을 하시는데, 회사마다 또 약 병원 처방해 주는 어떤 기전마다 아까 말했잖아요. 혈관을 이완시키냐, 맥박수를 다운시키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느끼는 게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약만 바뀌어도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맞는 기전의 약은 이런 기능의 이 회사 제품이다라는 걸 찾을 때까지 좀 고생하시는데, 지금 약을 드시니까 그 약의 용량만 케어를 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오전에도 이 정도 혈압이라면 용량을 넓히지는 마시고 꾸준하게 식단 관리하고 운동으로 하셔서 혈관을 좀 튼튼하게 하시는 수가 가장 현명하세요.